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소개받은 기술지원팀의 조원국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 이제 준비된 세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담당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어떤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저희 장비도 알려주고 그리고 장비 사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지를 타겟으로 하고 주제를 선정을 하고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좀 쉽고 그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기회라고 좀 보셔서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하시는 도중에 뭐 질문사항 있으면 뭐 언제든지 그냥 질문하시면 되고요. 아까 소개했듯이 첫 번째 세션은 트리거예요. 대부분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자분들이 트리거의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엣지 트리거만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디폴트 셋업 누르시고 오토 스케일 눌러서 잡히는 엣지 트리거를 사용을 하시는데 뭐 엣지 트리거를 이용해서도 쉽게 신호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양방향 통신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양한 신호들이 이제 존재를 하죠. 뭐 미피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워 시그널, 하이 볼테지 시그널하고 HS 시그널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또 구분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설명드릴 요지는 저희가 제공하는 트리거 함수들의 기본적인 동작 개념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아시고 나중에 돌아가셔서 실제 신호를 측정하실 때 좀 응용하기 편하시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리거링에 있어서 이제 먼저 이 메모리의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는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됩니다. 트리거 이벤트가 있을 때와 트리거 이벤트가 없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트리거 이벤트가 없을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 신호를 잡아서 디스플레이 해주고 잡아서 디스플레이 해주고 반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링잉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전 데이터를 다시 이제 메모리가 꽉 차게 되면 다시 엎어 씌우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트리거 이벤트가 설정이 돼서 트리거 이벤트에 맞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그 신호를 기준으로 트리거 된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 신호를 잡아서 저장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이 트리거 포인트를 이제 저희 보통 오실로스코프가 중앙에 설정할 수도 있고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 있는 시점을 가지고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서 신호를 뿌려주게 됩니다. 계속해서 트리거 모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모드가 있죠. 얘는 뭐 모든 오실로스코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는 오토 모드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켜시고 디폴트 셋업을 누르시면 이제 오토 모드로 이제 오토 스케일을 하면 오토 모드로 신호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신호에 내가 원하는 라이징 엣지로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라이징 엣지에 맞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고요. 레벨 설정이 뭐 안 맞아서 신호가 안 나오거나 뭐 신호가 간헐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신호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이제 트리거드 모드, 노멀 모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트리거드 모드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신호가 트리거드 될 때만 잡히게 돼요. 그래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화면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드를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면 뭐 오토 모드를 이용해서도 정상적으로 신호를 잡을 수 있겠지만 신호가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버스트 신호가 아니면 또 버스트하게 발생하는 신호다라고 하면 트리거드 모드를 해야만 안정적으로 신호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싱글 모드는 이 트리거드 모드 동작을 한 번만 동작을 하고 멈추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싱글 모드는 이제 내가 준비를 해놓고 셋업을 해놓고 신호가 뭐 전원을 켰을 때 발생하는 신호를 잡는다던가 이렇게 그런 특정 동작을 잡을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트리거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오토 스케일을 누르게 되면 신호 크기를 오실로스코프가 신호 크기를 측정하고 신호 레벨의 중앙 값을 갖는 레벨로 트리거 레벨이 자동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동으로 잡으실 경우에는 트리거 레벨이 신호랑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만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설정하실 때는 트리거 레벨을 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슬라이드를 다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해드릴 때 다시 한번 이 동작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트리거 갤러리라는 게 지금 저희 스코프에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갤러리에는 각각의 트리거에 대해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트리거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갤러리만 보셔더라도 아, 이런 동작을 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메뉴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각각의 이 트리거 함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엣지 트리거입니다. 엣지 트리거는 이제 동작이 이 0에서 1로 올라가는 아니면 1에서 0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라이징, 폴 엣지를 저희가 정해놓은 레벨에 맞는 지점을 찾는 이제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라이징 엣지, 폴링 엣지 그리고 이 두 동작을 같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는 신호가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지점이 같이 잡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제 싱글샷으로 확인을 하거나 뭐 런스탑을 누르게 되면 한 번에 하나씩 교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라이징이 계속 나오는 신호는 라이징을 계속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엣지된 엣지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신호만 볼 때는 엣지 트리거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두 채널에 대한 입력 신호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에서 신호를 잡으실 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트리거 함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소스 하나, 채널 1번에 대해서 암온이라는 지점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트리거를 하고 싶은 이 펄스 전에 이 이벤트로는 이 이벤트를 설정하게 되면 펄스 개수가 되는 거고요. 타임을 설정하게 되면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발생하는 라이징 엣지를 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신호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채널이 두 개다. 그래서 두 채널 사이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비교해서 내가 뭐 첫 번째 1번 신호에서 들어온 신호 후에 뭐 5초 후에 들어오는 신호를 잡고 싶다. 아니면 뭐 5번째 펄스를 잡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메뉴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쉽게 신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엣지된 엣지 트리거에 대한 기본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엣지 트레이션 트리거인데요. 일반적으로 밴드위스 결정을 하게 되면 라이스 폴 타임이 이제 스펙으로 잡혀 있는데요. 내가 설계한 이 회로의 라이스 폴 타임이 기준을 만족하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트리거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라이스 타임에 아니면 이 스펙을 알고 계시면 그 스펙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빨리 나오는 신호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신호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호를 통해서 신호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신호를 보실 때 뭐 저희 퍼시스턴트 모드라는 이 잔상 모드를 쓰시게 되면 파형을 누적을 계속 시킬 수가 있잖아요. 파형을 누적시키다 보면 라이스 타임이 좀 다른 신호가 나온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존 트리거나 다양한 다른 기법을 이용해서도 신호를 구분해낼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정해놓은 이 발생되는 신호의 스펙에 맞는 신호만 잡고 싶거나 아니면 맞지 않는 신호를 찾으실 때 이런 트리거를 사용을 하시면 쉽게 신호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리치입니다. 글리치는 다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파형보다 좁게 나타나는 파형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펄스의 글리치를 얼마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이제 메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펄스가 1나노면 뭐 500피코 이하는 뭐 글리치로 잡겠다. 아니면 뭐 그 후에 값들을 넣어서 글리치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글리치를 잡게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스코프를 사용하시면 뭐 저희 거나 타사 거나 다 대부분의 오실로스코프들이 이러한 트리거 함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각자 이제 나중에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펄스 위스 트리거인데요. 펄스 위스는 글리치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실제 펄스 위스가 얼마인지를 따라서 트리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보시는 이 폭을 내가 얼마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폭을 얼마 이상 이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설정한 값보다 적게 나온 펄스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트한 신호가 나오다가 아이들 타임이 나오는데요. 아이들 타임을 찾는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의 0으로 깔린 신호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설정을 하게 되면 펄스가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는 구간 아이들 타임을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이 트리거의 개념만 잡고 계시면 나중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신 거죠. 내 신호에 적절한 트리거 기법을. 그리고 다음은 이제 런트 트리거입니다. 런트 트리거는 이 그림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펄스 크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 다 못 올라오는 신호가 있을 수 있고요. 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한 신호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트리거 레벨 2개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면 런트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타임아웃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how to long, how low to long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없는 구간에 1이 얼마나 길게 깔리는지 아니면 1이 얼마나 높게 위로 1이 올라오는지 아니면 0이 깔리는지를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트리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신호들이 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0 신호를 많이 주고 1 신호를 많이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PRBS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RBS 패턴을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기가에 PRBS 7승이다. 그러면 1이 최대로 길게 나올 수 있는 게 7나노잖아요. 0이 최대로 날 수 있는 것도 7나노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윈도우 트리거입니다. 윈도우는 말 그대로 내가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 구역에 맞는 그 조건에 맞는 신호를 잡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동작이 4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게 엔터링 볼테지 레인지라고 해서 이 신호가 지금 하이 레벨에서 이제 로우로 떨어지는데 이제 이런 윈도우 트리거를 미피에 좀 많이 적용을 합니다. 미피 신호 같은 경우가 LP 신호에서 HS로 들어가는 구간을 윈도우를 쳐서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반대로 신호가 범위로 벗어나는 시그널을 잡아내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전압의 이 시간까지 얼마의 시간이 유지되는지까지 옵션 추가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길이에 맞는 신호가 있는지도 구별을 할 수 있는 트리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셋업 홀드 트리거입니다. 셋업 홀드 타임은 다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하고 클락 사이에 지켜야 되는 이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셋업 시간은 받는 사람이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 받는 이 디바이스가 그리고 이 홀드 타임은 그 시간 내에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클락에 0에서 1로 올라가는 이 스레롤드까지가 이제 셋업 타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로 올라간 후에 유지되는 시간이 이제 홀드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업 홀드 타임을 이제 스펙으로 잡아놓은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하는 신호를 찾을 때는 쉽게 셋업 홀드 타임 트리거를 사용하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일일이 값들을 이렇게 지정을 안 해도 되는 거고요. 근데 항상 주의하실 점은 여기 보시면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트리거 레벨하고 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리거 레벨을 항상 기준으로 이 시간이 결정된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잘 하시고 설정하는 타임을 이 레벨을 기준으로 신호해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좀 인피니스캔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트리거입니다. 이 인피니스캔은 옵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를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트리거 기법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고요. 하드웨어적으로 앞에서 잡은 신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찾는다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니스캔에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이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존 퀄리파이드 파인더라고 되어 있는 이 존 트리거라고도 하죠. 이 기능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그 외의 기능들은 이제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데 보시는 이 내용들은 간단합니다. 메저먼트 파인더는 뭐 말 그대로 메저먼트한 신호, 내가 측정한 값을 이제 위주로 찾아보겠다.
그리고 이때 제너럴 시리얼 패턴이라는 거는 시리얼 패턴을 내가 지정을 하는 거죠. 뭐 000111 뭐 이 패턴을 내가 찾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시리얼 패턴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 모노토닉 엣지, 넌 모노토닉 엣지라는 거는 이 엣지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꿀렁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신호가. 그런 꿀렁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이제 찾을 때 사용하는 거고, 런트 파인더는 한 번 더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앞에서는 그냥 레벨 하나로서 그 런트 신호를 지정을 하는데요. 얘는 히스테리시스를 줘서 좀 더 위아래로 흔들리는 런트까지 잡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존 트리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트리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잡고 싶은 신호에 이 네모난 상자를 상자를 만드는 거죠. 상자를 만들어서 이 상자를 지나가는 신호를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지나가지 않는 신호를 잡아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은 최대 8개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8개의 존을 AND 그리고 OR 조합으로 이제 뭐 패턴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하게 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얘를 이제 쓰시게 되면 신호가 너무 간헐적으로 나오게 되면 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더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신호의 발생 빈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존 트리거를 사용하는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핀 스캔을 키고 존 트리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 메뉴가 다 이제 바로가기 메뉴가 다 내장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글리치를 이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트리거 기능은 이제 시리얼 트리거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이 ISQC, SPI 등 이제 칩-투-칩에 대해서 통신이 시리얼 통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리얼 통신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신호의 품질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내가 만들어낸 명령어 아니면 주소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트리거 기법도 필요하고 디코딩 기법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리거 기법과 디코딩이 없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신호를 스코프에서 잡으셔서 일일이 매뉴얼로 이제 수작업으로 디코딩을 하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클락이고요.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데이터인데 이 클락의 라이징 타임마다 영위를 구분을 하셔야 됐어요. 구분하고 이 각각의 몇 비트, 8비트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액신호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코딩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노력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원하는 신호를 잡을 수도 없어요. 단순히 엣지 트리거로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 디코더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시리얼 트리거, 프로토콜 그 트리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신호를 잡아서 이제 돌려가면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ISQC나 아니면 SPI나 원하시는 이 시리얼 통신의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이 트리거 함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ISQC를 예를 든다면 뭐 어드레스, 슬레이브의 어드레스를 찾을 수 있는 트리거 기능도 있고요. 아니면 커맨드를 찾는 거, 리드 라이트 아니면 뭐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직접 다 찾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코딩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 두 신호의 이제 스레졸드 값을 설정을 해주면 알아서 0101을 판별을 해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디코딩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시리얼 통신에 설정을 하시게 되면 밑에 이 트리거 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시는 값들을 설정을 해서 트리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 디코딩을 했을 때 결과를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리스터라는 이 테이블이 나오게 되고요. 그 테이블 안에 시간에 따른 이 패킷에 의미하는
이 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 위에 이제 디코딩 분석된 값들이 나오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점이 여기 파형에서 보시는 이 중앙에 트리거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값들을 누르게 되면 파형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신호를 잡아놓고 나서 각각의 이 패킷들을 이제 서치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칭을 해서 쉽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리얼 통신을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각각의 이 커맨드하고 이 조합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치 기능이죠. 서치 기능을 찾으면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것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에러가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서치 기능을 찾으면 이제 에러가 내가 잡은 신호 안에 몇 개가 발생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잡은 신호 안에 에러가 있다면 그 에러를 기준으로도 에러만 계속해서 잡아낼 수 있는 기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예서는 지금 3개를 찾은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트리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그러면 바로 데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제약적이라서 저희가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조그만한 이 인피니 비전이라는 오실로스코프인데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데모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데모 시그널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데모 시그널을 이용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저희 S 시리즈 스코프인데요. S 시리즈 스코프로 이제 트리거 동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트리거 동작, 오토 모드 그리고 트리거드 모드, 싱글 모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는 이 오토 모드로 신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거 레벨은 중앙에 위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항상 T라고 해서 트리거 레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레벨을 기준으로 이 0초 지점이 트리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1로 올라가는 라이징 타임, 라이징 엣지를 지금 잡고 있는 거죠. 트리거 포인트에서. 그래서 트리거 레벨을 변화하게 되면 신호가 트리거 포인트가 바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만약에 신호가 트리거 레벨을 벗어난다. 그렇게 되면 트리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100나노세컨드마다 잡은 신호를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무작위로. 그게 오토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모드를 트리거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이 트리거 레벨에 맞는 신호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업데이트되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 화면 LED 창에 암드라는 LED가 켜지면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트리거 레벨을 낮춰서 신호랑 만나는 지점이 있게 되면 다시 또 이제 오토 모드처럼 동일하게 신호가 잡히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00나노세컨드 간격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 메뉴에서 컨디셔닝에 가시면 내가 이 트리거 간격도 홀드 오프 타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초마다 트리거 하게끔 할 수도 있고요. 최대 10초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을 하시면 이 버스트하게 나오는 신호들 잡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트리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팁을 설명을 드리면 트리거 액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트리거 액션은 뭐냐면 트리거가 됐을 때의 동작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트리거가 되면 신호를 저장해서 이메일도 보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퍼포즈 온 트리거라고 해서 사전에 동작할 동작을 정의를 해놓으면 트리거가 되면 그 동작을 하게끔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사내 보안이 돼 있으신 분은 아쉽지만 트리거 기능은 이메일 기능은 못 쓰시고요. 이 멀티퍼포즈 기능을 이용해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은데 이 셋업을 눌러보시면 이 멀티퍼포즈 이 액션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게 저장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지켜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트리거 온 멀티퍼포즈를 해놓으시고 퀵 스크린이나 뭐 퀵
웨이브 폼을 해놓으시면 스크린은 이미지 파형으로 저장을 시키는 거고요. 웨이브 폼을 하시면 이 스코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웨이브폼 데이터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퀵 스크린 선택을 하셨다고 하면 이 경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리거가 될 때마다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 횟수는 이제 원하시는 만큼 올리시면 되고요. 제가 만약 한번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위에 메시지가 뜨죠. 저장이 됐다고. 트리거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모드 싱글은 한번 신호를 잡고 멈추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트리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트리거 소스로 쓰는 지금 현재는 1번 채널이 소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채널에 커플링을 DC로 할 건지 AC로 할 건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필터를 써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성분을 뺄 건지 아니면 로우 프리퀀시 뺄 건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 노이즈가 신호에 섞여 있게 되면 더블 트리거링이라고 해서 이 신호를 확대했을 때 분명 라이즈 타임이지만 얘가 이렇게 꾸불꾸불 올라가게 되잖아요. 노이즈가 섞였기 때문에. 그럼 얘가 폴링이 돼서도 라이징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라이징에서도 폴링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앞뒤로 흔들리게 됩니다. 신호가 안정적으로 트리거가 안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리젝트라는 그 박스에 체크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장비가 너무 민감도가 좋을 때, 그리고 아니면 신호가 너무 노이즈할 때 사용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커플링은 다 아시겠지만 DC 커플이라고 하면 신호 옵셋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고요. AC 커플을 하게 되면 옵셋을 빼는 거잖아요. DC 옵셋을 제거하고 신호를 받겠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엣지 트리거는 이제 다 아시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가 설명드렸던 게 엣지된 엣지였죠. 신호를 한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엣지된 엣지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1번 채널하고 2번 채널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어요. 1번 채널에는 이제 일정한 주기적으로 펄스가 하나씩 뜨고 있고요. 2번 채널은 1번 채널 그 나온 사이에 주기적으로 버스트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가? 내가 관심 있는 거는 2번 채널일 경우에 1번 채널에서 신호를 단순하게 지금 엣지 트리거로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예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시그널이잖아요. 근데 신호가 점점 복잡해지면 사용자가 원하는 신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셋업 트리거에 가셔서 엣지된 엣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드 온은 이제 1번 채널로 하게 되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이벤트를 타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리거를 할 신호는 2번 채널로 바꾸고요. 그래서 지금 설정된 거는 1번 채널의 신호에 라이징이 있은 후에 30나노세컨드 후에 2번 채널의 첫 번째 이제 엣지를 잡으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번 채널에 이 라이징이 있은 후에 30나노 후에 나온 첫 번째 펄스를 잡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아니라 이제 이벤트로 잡으시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이벤트로 하셔서 이 이벤트를 몇 번 1번 채널로 할 건지 아니면 2번 채널의 개수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개수를 올리게 되면 원하는 값이 설정이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레벨이 정하는 이 칸이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레벨에 따라서 이 펄스로 인식을 하고 안 하고 또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레벨을 잘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엣지된 엣지는 뭐 단순하게 이제 이 예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원하시는 조건을 만드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시퀀스, 여기 보시면 시퀀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트리거 동작을 얘는 단순히 이제 엣지로만 이제 국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시퀀스를 쓰시게 되면 이 트리거 함수를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라이징 엣지로 뭘 잡고 두 번째는 펄스 위스를 가지고도 신호를 잡을 수 있고요. 그런 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글리치 하기 전에 엣지 트랜지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좀 바꾸고요. 지금 보시면 이 라이즈 타임이 두 개가 이제 확연하게 차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메인 파형이 정상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더 누워 있는 이제 위반 신호가 되겠죠. 이 신호를 잡으실 때는 이제 존 트리거가 있으면 그냥 존 트리거로 하시고, 지금은 이 워낙 그 신호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는데, 신호가 얘가 이제 점점 간헐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트리거 함수를 이용해서 잡아내시는 게 더 효율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트레이션을 가시고요. 지금 이 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미니멈, 맥시멈 값이 좀 달라서, 그럴 때는 이제 이 레벨로 정하시면 돼요. 지금 얘가 정할 수 있는 거는 30나노세컨드가 최대예요. 그래서 30나노세컨드보다 큰 신호를 잡게 되면 지금 조건이 제대로 안 맞았네요. 레벨을 이용해서 다 아시겠지만 라이즈 폴 타임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19, 10% 아니면 20, 80%로 많이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잡으면 얘가 맥시멈 30나노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이즈 타임을 이제 결정하는 스레쇼드 값을 많이 좁혀놓고 거기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값을 작다로 되어 있네요. 크다라고 바꿔야 되고요. 예, 지금 이 조건을 잡게 되면 이제 위반하는, 지금 얘가 약 125나노 정도의 그 큰 라이즈 타임이거든요. 큰 라이즈 타임만 신호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엣지 트리거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글리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신호가 이제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고 있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뒤에 글리치가 나오는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한 칸이 지금 뭐 500나노세컨드라고 설정을 하면 얘는 뭐 훨씬 작은 신호죠. 그래서 한 대충 보면 한 50나노 정도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이 매저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측정해서 정확하게 재셔도 되고요. 아니면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게 되면 바로 적용을 해서 한 50나노 이하를 글리치라고 설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신호를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글리치 신호를 이렇게 쓰시는 게 글리치 신호고요. 그리고 이제 펄스 위스도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글리치는 얼마 이하의 신호만 설정을 하는 거고요. 펄스 위스는 이제 이상도 이하도 둘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펄스 위스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게 디지털 버스트한 신호인데요.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원하시는 이제 패턴 찾기를 하게 되면 원래 패턴을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시리얼 패턴을 하드웨어적으로 제공하는 그 오실로스코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고 이제 긴 패턴을 찾으실 때는 펄스 위스를 활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한 시간보다 큰 신호를 찾고 싶으실 경우에는 지금 제가 3마이크로보다 큰 펄스를 찾으라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펄스를 찾았고요. 펄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지금 트리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리거 포인트도 두 가지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엔드 오브 펄스, 펄스가 끝나는 지점, 아니면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타임아웃은 말 그대로 3마이크로 세컨드 지난 지점에서 바로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여기가 3마이크로가 지나면. 이런 식으로 파형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런트 펄스인데요. 런트 펄스는 이제 일부러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용해서 잡을 건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호가 보시면 신호가 가운데 이제 간헐적으로 이제 잘못된 신호들이 섞여 있죠. 이럴 경우에 런트 펄스를 가시고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 로우 레벨이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메인 신호와 그리고 런트 신호를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고 잡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로우 레벨의 스레숄드에 걸리는 신호가 이제 런트 신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런트 신호가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셋업 홀드 타임. 지금 다양한 신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 이제 준비된 신호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 홀드 타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신호가 있고 클락 신호가 있죠. 그래서 1번 채널이 지금 클락 신호고요. 2번 채널이 데이터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간헐적으로 지금 신호를 위반한 셋업 타임을 위반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데이터 라인에서 제가 마커를 이용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클락의 라이징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이제 이 시간이 이제 셋업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34나노 정도가 정상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간헐적으로 지금 이 사이가 타이밍이 틀어지는 신호가 나오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 2번 데이터를 트리거링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클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를 셋업 앤 홀드 트리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 셋업 타임에 대한 위반을 찾을 거기 때문에 셋업 타임에 대한 위반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채널 1번이 클락이 됐죠. 2번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신호를 잡으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위반된 신호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약간 이쪽 데모 신호이기 때문에 이쪽 신호랑 좀 안 맞는 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셋업 타임, 홀드 타임도 정의를 하시면서 잡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채널 1번 노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클락이 되겠고요. 2번 신호가 이제 데이터 신호가 됩니다. 이게 RSQLC를 이제 발생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를 지금 엣지 트리거를 이용해서 그냥 잡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얘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트리거에서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내가 선택한 프로토콜을 가지고 셋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트리거를 하실 때는 먼저 이제 디코딩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디코딩을 먼저 해주시고 나서 셋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셋업을 누르게 되면 프로토콜 디코드 셋업 창이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프로토콜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어드레스 포맷은 지금 7비트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가 2번 채널, 클락 소스가 1번 채널.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매뉴얼 셋업이나 오토 셋업을 누르시게 되면 하는 동작이 뭐냐면 이 디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스레숄드예요. 0과 1을 뭘 기준으로 이제 구분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매뉴얼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신호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토 셋업을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스레숄드도 설정을 하고 트리거 방법도 이제 프로토콜 트리거로 이제 자동으로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셋업을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던 화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밑에 리스터에 이제 시간에 따른 이 값들이 디코딩 된 값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위에는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트리거 조건에서 내가 원하는 신호를 찾고 싶다라고 하면 뭐 스타트 비트 아니면 스탑 비트를 찾으실 때는 이렇게 스타트 스탑을 쓰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스타트 7비트 어드레스를 찾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를 선택을 하셔서 직접 주소값을 쳐 넣으시면 그 주소값에 대한 신호가 트리거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치 기능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프로토콜 서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타트 비트를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제 신호를 잡은 순간 이제 지금 14개가 지금 나온 거죠. 스타트 비트가. 그래서 요 내비게이터를 이용을 하면 이제 각각 스타트 비트의 위치를 이제 이렇게 찾아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트리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혹시 추가적인 질문사항 있으세요?